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많은 격변이 있었죠. 그 지난번 저희가 그 아이오와 경선 또 메인에서 메인이 아니죠. 뉴햄프셔였나요? 네. 뉴햄프셔에 있었던 초기 두 개의 경선에서는 저희가 여러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좀 난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상황에 또 블룸버그 뉴욕 전 시장까지 중간에 뛰어들면서 여러 명의 그 후보 경선이 아주 혼전의 양상을 보였는데 어쨌든 초반에는 어, 또 부티지지 야권의 부티지 전 시장이 또 차고 올라오다가 샌더스 또 전 상원의원이 현 상원의원이 앞서다가 이런 상황에서 뭐 바이든 부통령은 이제 완전히 특히 맨 밑으로 처지면서 이제 끝났다 이런 모습이 짙었는데 이번 슈퍼 투스데이 여러 주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선에서 완전히 판세가 지금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한마디로 조 바이든이 기사회생한 거죠. 예, 완전히 침몰하는 배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그 슈퍼 투스데이 그 직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선전을 했죠. 사실 거기에서 만약에 조 바이든이 그 이전과 비슷한 그 저조한 성적을 올렸다면은 더 이상 뭐 그 주변에서도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갖지 않았을 텐데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거기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조 바이든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부통령으로 8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흑인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출신 그 민주당 원내 총무가 또 흑인 정치인인데 그 양반이 이제 막판에 나와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선전을 했고 거기서 크게 이제 이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슈퍼 투스데이 직전에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어, 바이든이냐 샌더스냐 둘 중에 하나인데 샌더스는 뭐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았지만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정치 성향이 본선에서 트럼프에게 어, 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려면은 바이든을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큰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도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핏 부드제저고 에이미 클로버셜이 슈퍼 투스데이 선거도 하기 전에 네. 스스로 이제 더 이상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 포기하고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슈퍼 투스데이에서 완전히 이제 바이든이 기사회생해 갖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걸 보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누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본선에서 붙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고 싶은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후보들이 이제 양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크게 나눠보면 좀 중도 개혁적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계보를 잇는 그런 중도 개혁적인 현실주의 민주당 계열의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바이든이라든지 뭐 에미 클로버셔라든지 뭐 혹은 부티지지도 정책 면에서는 뭐 그렇게 급진적이진 않았죠. 근데 그에 반해 굉장히 급진적인 샌더스는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할 정도. 거기에 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도 상당히 정책 면에서는 뭐 유니버설 헬스케어라든지 뭐 대학 등록금 전액 뭐 면제 뭐 이런 굉장히 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정책들을 들고 나오는 이 두 세력이 지금까지 크게 대립을 하다가 이것이 급하게 아주 그 정리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대변하는 바이든 부통령이 급격하게 다시 회생하고 여전히 여기에 초반에 앞서 나가던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제 둘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결하는 건데 지지층을 보면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부통령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그 노동자나 아니면 그 흑인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고, 샌더스 상원의원은 젊은 친구들, 내지는 이번에 뭐 네바다 같은 경우는 보면 라틴 계열 그 인구들의 또 지지를 많이 받아서 과연 앞으로 향후 남은 일정에서 이 두 사람 간에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을지 아직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은호 부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두고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 딱 그 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로 이제 그 정리가 됐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티지저하고 클로바셜이 조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민주당 유권자들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안 되면은 아마도 그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한테 좀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바이든 쪽으로 이제 세력이 모아지니까 다들 뭐 호불호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슈퍼 음, 투스데이에서. 그래서 블룸버그 시장이 뭐 너무 저조한 성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스스로 금방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음, 바이든 지지로 이제 또 돌아섰고, 그래서 바이든 쪽에 그 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경선 초기부터 그 뭐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경선 투표 결과를 볼 때도 그 이미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도 성향의 그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합하면 거의 그 정도였는데, 이것이 바이든, 부티지지, 뭐 클로버셜 이렇게 그 흩어져 있다가 지금 네, 모아지고, 반대 그 약간 왼쪽에 있는 그쪽은 이제 어, 워런하고 그다음에 샌더스로 이제 쪼개져 있다가, 워런도 본인이 이제 그 경선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네, 문제는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음, 당연히 그동안의 그 행태를 보면은 샌더스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샌더스가 상당히 지금 어, 어느새 불리한, 한동안은 그 치고 나가갖고 완전히 샌더스로 이제 분위기가 글로 몰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샌더스가 좀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경선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그 경선 치러갖고 이제 그 확정된 델리게이시라고 하죠. 네, 이 사람들 숫자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3분의 2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그리고 음, 민주당 그 유권자들이 지금 아직도 반반씩 갈려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어, 에서도 이제 또 몇 주가 중요한 주들이 경선을 벌이는데, 그 제일 초점 관심을 받는 데가 미시간주인데, 지난번 경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어, 샌더스가 여기서 이겼거든요. 그렇죠. 미시간주에 그 복잡한 성향의 유권자들 구성이 굉장히 복잡한데, 음, 그때처럼 다시 이기고 싶지만 상황이 또 많이 변했고, 그래서 네. 미시간주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이 경선이 흘러갈지 알 수 있는 어떤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다시 앞에 말씀드렸지만 좀 기존의 안정적인 중도 개혁적인 성향의 바이든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본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본선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너무
급진적인 후보보다는 안정적인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 전반적인 민주당 지지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도층을 이제 포섭해야 된다라는 이런적인 이제 이런 현실적인 굉장히 그 고려와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또 한편에서는 공화당 자체가 굉장히 이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공화당 베이스가 급진적인 우파로 간 것처럼 민주당도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양면적인데 양극화가 진행되는 이걸로 인해서 또 그 반대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뭐 개혁, 진보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좀 양극단적인 양극단의 진보와 양극단의 그 보수 우파가 나타나는 게 이제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이라면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이전에 미국 주류를 대변하는 그 뭐 중도 성향의 바이든 후보 이 세 갈래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샌더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시 못할 그 동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샌더스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이라 그러죠. 그 지지하는 게. 그렇죠. 뭐 샌더스 연설을 보기 위해서 뭐 몇 시간 전에 심지어는 그 전날 밤부터 바깥에서 줄 서갖고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고요. 네, 어, 그리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샌더스를 지지했던 주로 이제 그 백인 노동자 지지층들이 어,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이 세 곳이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많은 주인데 그동안은 민주당이 많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가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 힐러리 클린턴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되는 걸 보고 실망하고 뭐 분노까지 하면서 정작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찍지 않고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만 없었더라면 힐러리 클린턴이 거기서 이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네,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어, 그런 걸 보면은 그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 백인 노동자층은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어젠다가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어떤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후보라면 그 사람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지지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그 미국 정치 현상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그 심화되고 있는 그 양극화 현상, 빈부격차 이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그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단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우리 현 정부의 경우에 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뭐 샌더스가 주장하는 정책은 뭐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정책에 비해서도 뭐 워낙 더 급진적이고 본인 스스로 말하듯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이런 후보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금 현재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우 부소장님도 지난 슈퍼 투스데이 버지니아 뭐 그 민주당 경선에서 어떻게 투표를 참여하셨다면서요? 예, 버지니아도 슈퍼 투스데이 그 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재밌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래갖고 네.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뭐 본인이 공화당 당원이더라도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아, 뭐 운전면허증으로 이제 그 신분 확인만 본인 확인만 하고
뭐 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거는 전혀 뭐 묻지도 않고 바로 그 투표용지를 주더라고요. 그 예. 뭐, 제가 그래서 뭐, 누굴 찍었냐고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분위기, 예. 사람들 분위기나 뭐 어땠습니까? 좀 간단하게 좀 거기 전해 주시죠. 어땠는지 상황이. 제가 갔을 때는 조금 출근 시간 지나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그 네. 이 동네가 이제 노던 버지니아라고 그래갖고 그 워싱턴 인근의 그 교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굉장히 많고 고학력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 어, 사실은 이제 샌더스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힘들죠. 아,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 농촌 지역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샌더스 지지자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워낙 인구수로 그 밀리기 때문에 버지니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트럼프가 재선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누가 뽑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투표소가 어떻게 동네마다 무슨 뭐 공공시설 이런 데서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런 형식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날은 학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그렇군요.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임시 이제 그 학교를 안 가고 뭐 신나서 좋아했는데 어, 형식이나 분위기는 뭐 대선하고 비슷한데 이제 아무래도 경선이니까 투표율은 네. 굉장히 낮죠. 아,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그 투표 영지에 있는 후보들을 보고 이제 그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나 보죠? 투- 예, 맞습니다. 주마다 좀 달라요. 음, 무슨 컴퓨터 그 화면에서 터치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종이 위에 그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아주 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아주 좋은 경험을 또 하셨습니다. 이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계속 이제 당분간은 이 바이든 승기를 좀 잡은 듯한 바이든 부통령과 그리고 여전히 거센 추격을 하고 있는 샌더스 상원 의원 간의 그 민주당 경선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좀 어, 저희에게 생생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네. 거기 그래서 한국처럼 뭐 다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진 않죠, 미국은 아직은. 그 미국은 어, 자기가 아플 경우에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아프면은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 이런 분위기라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바깥에 나가면은 마스크 쓰고 다닐 일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동네 가게를 가보면은 그 소독과 관련된 거, 뭐 손세정제나 아니면 뭐 라이솔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독하는데 네. 그런 거는 그 종이를 붙여놨어요. 한 사람당 뭐 두 개 내지는 뭐 네 개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그 아, 가보면은 거의 동이 나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게 거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앞으로 뭐 미국이라도 좀 이 상황이 더 너무 심하게 되지 않아서 미국 국민들도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미국 정부가 좀 잘 대처해 주길 바라고 또 그래야 미국 경제가 또 너무 안 흔들려야 또 전 세계 경제도 좋고 뭐 한국 경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네. 모두가 이 사태를 잘 현명하게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현우 부소장님도 하여튼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예, 우리
미국 워싱턴 소식을 가지고 찾아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드 워싱턴의 신성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